세상에는 그냥 음식이 있고 어떤 현상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명백하게 후자죠. 뭐 어찌저찌 닭가슴살을 빵 사이에 끼워 파는 그냥 프랜차이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신념이 어떻게 거대한 자본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서며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했는지에 대한 아주 투박하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더 매력적인 연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정의 맛을 위한 똥꼬집 칙필레입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갓머진 1946년 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헤이프빌 트루엣 캣이라는 이름부터 진실을 품은 듯한 한 사내가 자신의 동생과 함께 두어프 그릴이라는 난쟁이 식당이라는 뜻의 작은 식당을 열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당시 그의 머릿속에는 훗날 미국 남부를 집어삼킬 치킨 샌드위치에 대한 거창한 계획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자로서 하루하루를 성실함이라는 투박한 연장으로 깎아내며 찾아오는 손님들의 텅 빈 위장을 따뜻한 음식으로 채워주고 싶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소박하고 인간적인 열망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 시절 미국은 소고기 패티, 즉 햄버거의 시대였습니다. 굵직하게 다진 소고기를 뜨거운 철판에 지져내고 양상추와 토마토, 치즈를 얹어내는 그 육중한 맛에 중독돼 있었죠. 닭고기는 그저 뼈째 돌고 뜯는 프라이드 치킨 혹은 식탁의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트루엣 캣은 문득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닭고기는 소고기처럼 간편하게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없는가? 왜 항상 뼈를 발라내야 하는 번거로움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은 호기심을 넘어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거대한 화두가 되어버렸는데 특히 퍽퍽하다고 천대받던 닭가슴살의 잠재력을 해방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운명처럼 들어온 물건이 있었으니 바로 압력솥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감자나 채소를 빠르게 익히는 용도로나 쓰이던 이 기계를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죠. 만약 이 압력솥의 강력한 압력과 뜨거운 기름을 이용해 닭가슴살을 순식간에 튀겨낸다면 겉은 바삭하게 유지하면서도 속살의 육즙은 단 한 방울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두어둘 수 있지 않을까. 그야말로 닭가슴살이라는 식재료의 운명을 바꾸는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던 셈입니다. 수년간의 실험이 이어지며 수백, 수천 마리의 닭이 그의 실험대 위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고 그는 마치 연금술사처럼 완벽한 온도와 완벽한 압력 그리고 완벽한 시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4년 인류는 한 입의 완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는 그 어떤 화려함도 없습니다. 흔한 양상추 한 장, 토마토 한 조각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버터를 발라 구워낸 따뜻한 번, 그 안에 방금 전 압력솥에서 해방된 뜨거운 닭가슴살 통살 필레, 그리고 이 모든 맛의 균형을 잡아주는 새콤한 피클 두 조각,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트루엣 캣은 자신의 창조물에 칙필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칙은 당연히 닭을, 필에이는 최상급을 뜻하는 그레이드 A 품질의 필레라는 의미를 담은 그만의 언어 유희였죠. 우리의 닭고기는 최고라는 세상에 대한 오만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칙필레는 자신들만의 아주 기묘하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철학을 고수하며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는데 첫째, 바로 일요일 휴무 정책입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에서 그것도 가장 장사가 잘 된다는 주말에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이 배짱 이해가 가십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트루엣 캣은 자신과 직원들이 신을 섬기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하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돈을 벌 기회를 걷어차는 행위를 넘어 인간의 삶과 신념이 자본주의의 논리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이 고집스러운 원칙에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을 정도로 자신들의 신념과 제품에 자신 있는 곳이라는 무언의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둘째, 1995년부터 시작된 닭을 더 먹어라 캠페인은 광고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잡아먹히기 싫어서 어설픈 맞춤법으로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먹으라고 호소하는 이 소들의 처절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몸부림은 미국 전역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죠. 이것은 경쟁사를 직접적으로 비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머러스하게 각인시키는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마이플레저로 대표되는 고객 서비스입니다. 칙필레 매장에 가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10중 8구 천만에어가 아닌 마이플레저라는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나의 서비스가 당신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한 차원 높은 가치의 교환을 의미하는 이 한마디는 손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칙필레는 음식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만족감까지 함께 파는 아주 영리한 장사꾼들이었던 겁니다. 맛이 어떻길래? 먼저 이 모든 전설의 시작, 오리지널 치킨 샌드위치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여러분은 잠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입천장을 긁을 듯 기분 좋게 대드는 튀김옷의 첫
식감, 그리고 그 반항이 무색하게 스르르 녹아내리는 닭가슴살의 반란. 이게 정말 닭가슴살이 맞나? 우리가 알던 그 퍽퍽하고 메마른 살코기가 아니라 마치 잘 익은 복숭아 과즙처럼 씹을수록 육즙이 입안의 모든 빈 공간을 향해 터져 나옵니다. 압력솥 안에서 응축되었던 닭의 정수가 마침내 우리의 혀 위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정리하며 나타나는 두 조각의 피클. 이건 결코 장식이 아닙니다.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기름의 맛을 날카로운 산미로 베어버리고 다음 한 입을 위한 무대를 완벽하게 정리해주는 신의 한 수이자 활용점정의 시큼함입니다. 빵은 또 어떻고요? 그냥 빵이 아니라 버터의 풍미를 흠껏 머금고 따뜻하게 데워져 이 모든 재료를 아기처럼 부드럽게 감싸는 포용력의 결정체입니다. 다음은 감자튀김계의 2단아 와플 프라이입니다. 왜 감자튀김은 모두 막대기 모양이어야 하는가? 칙필레는 이 당연한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독특한 격자 무늬는 그냥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형태인데, 넓적한 면은 바삭함을, 구멍이 뚫린 부분은 부드러움을 극대화시켜 어느 각도로 집어넣어도 혀를 가지고 노는 듯한 입체적인 식감을 선사하는데, 케첩이나 소스를 찍을 때도 이 격자 무늬는 일반 감자튀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소스를 흠뻑 묻혀올 수 있도록 설계된 일종의 미식공학의 산물인 셈이죠. 그리고 이 소스들, 칙필레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칙필레 소스는 허니 머스타드와 바비큐 소스, 그리고 약간의 스모키한 향이 뒤섞인 그 정체를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능구렁이 같은 조화로움을 보여줍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고소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혀 위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엔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내죠. 반면 폴리네시안 소스는 훨씬 더 직설적입니다. 태평양의 뜨거운 태양과 열대과일의 폭동을 한 입에 우겨 넣는 듯한 강렬하고 화려한 새콤달콤함, 어떤 메뉴와 만나도 자신의 존재감을 잃지 않는 아주 당돌하고 매력적인 녀석입니다. 이 소스들 없이 칙필레를 먹는다는 건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같은 배신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름진 향연을 깨끗하게 씻어내줄 칙필레의 레모네이드. 이건 공장에서 찍어낸 설탕물이 아니라 매일 매장에서 직접 레몬을 짜서 만드는 살아있는 신맛과 단맛의 조화입니다. 첫 모금의 강렬한 상큼함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방금 전까지의 입안을 지배하던 치킨의 기름기를 말끔히 정화시켜주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칙필레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돈을 포기하고 고객에게 음식이 아닌 기쁨을 팔려고 노력하며 소고기가 지배하던 세상에 닭고기라는 새로운 질서를 선포한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입니다. 맛은 물론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맛을 감싸고 있는 투박한 고집과 철학이 바로 칙필레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든 진짜 의미 아닐까요? 안녕히 계세요.